네, 자, 미니 PT, 세 번째 아이템, 유턴기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입니다. 요거는 좀 여러 뉴스들을 조금 조합하고요. 뭐 관련된 논문, KDI 논문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몇 개 좀 짜집기를 좀 해서 여러분 좀 보시기 좋게, 뭐 사안이 좀 복잡하고요. 이 관련된 지원 제도가 좀 많이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데 뭐 그런 아주 디테일한 복잡한 건 여러분들 문제로 나오기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뭐 1, 2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 발표에서 그 세 장에 나올 정도의 분량으로 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보를 좀 많이 좀 다이제스트한 거기 때문에 그 실제 제도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 요거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유통기업 지원, 공식 명칭은 유통기업 지원이고요. 원래 이름 이제 리쇼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어가 이제 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쇼어링이라니까 바깥에 배 타고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 이 미국에서 약간 레토릭으로 쓰는 고유 명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쇼어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들 많이 나갔잖아요. 예전에 인건비가 싸니까. 요즘 그때 중국 갔던 기업은 특히 이제 뭐 무조건 셧다운 시켜버리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리스크 비용을 그 인건비도 싸고 다 좋은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1년에 몇 번 공장도 제대로 못 돌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 차라리 그냥 고국으로 돌아올게. 근데 그냥 돌아오면 여기 다시 공장을 세우고 뭐 그 힘들잖아요. 다시 사람 뽑고 그러면 정부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뭐 좀 부지도 조금 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인건비 뭐 직원을 뽑을 때 인건비도 좀 도와주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좀 쉽게 좀 오실 수 있게 뭐 이런 지원 정책을 주로 합니다. 이게 이제 바짝 떴던 이유는 나와 있지만 리쇼링 계름은 여기 뭐 적혀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회복시키는 정책인데 이게 그 핵심이 돼 다시 떠오른 이유가 다시 떠오른 이유가 이제 요것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배경 설명까지 아실 건 없겠고요. 그다음에 전쟁 나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얘기 나와 있지만 미국이 떨어진 상황이고 특히 여기에 불을 지핀 게 핫한 이슈인데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미국이 이제 뭐 그 예전에 이제 트럼프, 그레이트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이야 다시 한번. 근데 이건 구호였고 실제로도 미국이 워낙 뭐 그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게 이제 바로 우리가 그 IRA라고 보통 이제 약칭으로 하는 인플레 방지법인데 미국 입장으로 보면 되게 아주 그 영악한 선택을 하는 거죠. 영악한 선택을. 그래서 하여간 미국을 이제 특히 많이 가지고 오게 하고 이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실업률이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배경 설명을 아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도에 관련된 법규법을 제정을 해서 적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혜택을 줬어요. 여기 나와 있던 주요 혜택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지만 국내 증설, 신증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돈 번 거, 회사가 돈 번 거, 사장님 돈 번 거 무조건 세금 내지 마, 5년 동안.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혜택이긴 한데, 일단은 이런 걸 제공해 왔고요. 우리 정부가 이 정책을, 리쇼링 정책을 왜 추구하느냐? 정책의 당위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겠어요? 일자리에 일자리. 이 오니까 국내 일자리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공공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기업이 이쁘다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돌아오는 기업으로 해서 우리 뭐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무엇보다 이제 교육 고용이 중요하니 고용 창출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갖고 못 오니까 더 줘라 이런 거예요. 미국 봐라. 미국 형님들 어마어마하게 주지 않냐 지금. 미국이 이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정도의 배경이 조금 깔려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건 이제 문제점 파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했지만 이건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이고요. 일부 내용은 이번에 국감 때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업으로 선정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지 혜택을 주니까 무조건 아니고 그래서 한 개 이상 받은 지원기업이 26%.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신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돼서. 그다음에 지원 구문은 각각 요런 정도 나온 저기 투자 보조금을 받는 건 요 정도, 고용 창출 장려금으로 받는 거는 요 정도밖에 이제 안 됐다라는 얘기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한 곳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문조사가 나와 있죠. 경제협회가 했더니 가장 세제를 많이 주는 것과 보조금 확대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돈을 많이 원한다 이거죠. 돈을 재계에서는 당연하게 뭐 세제 혜택이라는 게 세금 낼 돈 안 낸다는 얘기니까 돈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아니, 오는데 좀 뭔가 좀 도와줘야지, 정부에서. 뭐 이런 논리입니다. 예, 요거 두 가지가 크다. 그래서 뭐 세제 혜택은 뭐 세금의 문제니까 법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데 정부 고용 투자금을 확대하는 게 핵심적인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예, 요 부분이. 그다음에 실제로 근데 해봤더니 뭐 서류도 복잡하다, 문제점이 사업장 유치 조건 등이 까다롭다는데 요거의 본질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공장들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려고 하는데 수도권은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분권 때문에. 그래서 지방이 하면 오케이 다 해주는데 수도권은 네, 곤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게 실제로 지원을 많이, 여기 나와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는 통계 데이터는 제가 없더라고요. 대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 유치 조건 등이 까다롭다. 이게 좀 본질을 보여요. 요 부분이.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해외 정찰소 2년 내에 국내 진출이 필요한데 2년 내. 그러니까 오게 되면 2년 내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3년, 4년. 왜냐 그러면 2년 내에 기한을 주는 건 뭐 공장이 세팅되려면 2년 내에 돼야 된다는 것도 있겠고 더 시간을 무한대로 줘버리면 이게 먹튀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겠다 하겠다 그러고 받아만 놓고 투자만 받아놓고 그냥 뭐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뭐 조금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3년 이렇게 좀 밀려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거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한 내 증설이 좀 어렵다. 다음에 기존 국내 사업장 설비처럼 미인정대. 이거는 뭐냐 그러면 기존의 공장들을 놔두고 일부는 놔두고 이제 예, 핵심만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 얼마큼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보조금을 아마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남겨 있는 국내 것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까지는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투자나 이런 지원금 액수가 좀 적어지는 걸로 보여요. 그것 때문에 예, 좀 곤란하다라고 호소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재계에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새 정부에서 지난 정부 때는 아까 수도권 에 들어오는 건 무조건 안 돼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가 새 정부를 때 많이 호소해 왔고 이거를 반영해서 좀 법제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 대기업 수도권 복귀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고용 창출 효과도 예, 좀 저조하다. 그러니까 고용 보조금,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주는 겁니다. 당연히 지원적 정책에 많이 보셨죠. 사회적 기업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왜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데 그게 턱없이 적다라는 거예요. 1인당 연 360만 원, 720만 원이니까 되게 적은 거기는 해요. 36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뭐 30만 원에서 얼마죠? 50만 원? 예, 그 정도 준다는 얘기예요.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리쇼링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이 고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30에서 월 5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뭐 요즘 웬만하면 한 3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기업자 입장에서는 좀 그거 갖고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사업들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규모가 작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작은 거는 기업들이 돈 버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철저하게. 사회적 기업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착한 기업을 하니 적어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 나와 있죠. 한 3년 정도를 최저임금. 그러니까 기존 최저임금을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그 최저임금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한 월 200만 원 정도는 뭐 그런 기준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좀 정책적인 판단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은 예,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12곳은. 그러니까 안 받고 말지 뭐 괜히 뭐 이거 가지고 뭐 이거 받는 것 때문에 고용이 더 늘어나는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죠? 직원들 월급 한 30만 원, 50만 원 보조 받는 것 때문에 직원을 더 뽑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고용착취 효과를 이게 가장 공익적인 리쇼링 그 기업이 갖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익적인 건데 요게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 사실 공익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책 참고 사항은 이거 제가 논문에 나왔던 내용들 일부 좀 갈무리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된 게 기사가 나왔는데 보조금 세제금 유통기업의 3분의 2죠. 공장을 안 만드는 거예요. 가동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준비 중이기만 하다는 거예요. 받아놓고.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아예 그냥 제외시키고 제끼고 핵심적인 애들의 진짜로 돌아와서 고용을 할 기업들은 좀 파격적으로 좀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찔끔 지원 말고 그래서 보조금 확대 아까 보셨던 그다음에 세금 감면도 확실하게 또 아까 노동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얘기 이 세 가지를 핵심적인 얘기로 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다른 논문에 담았던 얘기인데 보조금만 주는 게 게 아니라 맞춤형 지원책 많이 보던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볼드를 쳐놨는데요. 맞춤형 지원 그러니까 일괄해서 그냥 예, 하는 것보다는 기업별로 그러니까 얘기 나왔을 때
경쟁력을 갖추는 산업, 그 외국에서도 경쟁력 없는 산업들 말고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는 사업들이 예컨대 뭐옷 만드는데 이런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야만 이제 수지가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인건비 때문에 못 맞추니 주로 의류나 제조업들이 이렇게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왔다고 해서 무슨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뭐 소재 부품이나 이런 산업들을 보통 염두에 두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셨죠? 상황에서 스마트 팩토리 반갑죠? 예. 그래서 이제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 그다음에 IT 관련 신사업 추진하는 기업들은 규제 걸림돌을 걷어내다.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 편, 예, 규제 샌드박스 편, 그죠? 예, 요거는 상황과제 스마트 팩토리 편, 이거는 규제 샌드박스 편. 요거를 보시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서로 이게 좀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고른 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설 관련된 거는 나중에 여기 링크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예, 요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한국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가 담긴 내용이 요거의 원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 요거 맞춤형 얘기 예시가 나와 있어서 요거를 골라냈어요. 이게 뭐 매경기사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요것도 이런 게 대책 방안이구나. 일괄이 아니라 맞춤형 같은 걸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좀 돈 주는 거 말고, 그죠? 좀 논란이 되는 거 말고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대책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는 이게 반론 보도 자료로 나온 건데요. 보조금만 주는 거 말고 세제 혜택이나 연구개발 지원 요거를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왜 그 스타트업 편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R&D 지원, 뭐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에 그 사회적 기업 편에서 제가 육상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대부분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상황만 다르지 육상 활성화의 기본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미국 같은 경우에 예시를 해외 사례, 우수 사례 예시를 많이 들잖아요. 그걸 흉내내서 리쇼링 유도 법안들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냐면 인플레 감축법이고 우리가 요게 요게 있고요. 그 전에 반도체 허가법이 있어요.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해서 여기에 본질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연구개발비예요. R&D. 연구개발비는 어디겠어요? 이거는 말을 하면 이게 대학이에요. 대학. 대학하고 연구소에다가 관련 학과를 누리고 학비를 공짜로 해주고 여러 가지 실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우리로 치면 교육부를 통해서 그 대학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인력들이 양성이 되잖아요. 그것도 투자죠. 원래 그런 교육을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아예 연구 개발비로 대거 투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죠. 이제 이 얘기의 본질은 이거의 경쟁 상대는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본질은 미국 땅에서 지어라라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미국 산업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컨대 삼성반도체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데들은 국내용은 왜냐 그러면 중국이나 이런 데 큰 거래처를 못 팔게 되는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최대 시장은 미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 유럽도 있겠지만 그럼 미국에 팔려면 미국에서 지어야 되는 거죠. 미국의 노동자를 가지고 미국의 대학에서 이런 걸로 통해서 받은 친구들을 고용하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구조가 이제 아주 급속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반도체만 나와 있긴 하지만 미국에 지금 바이오까지 다 건드렸어요. 바이오도 똑같은 모델로 갖다 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자국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안보를 이용하는 뭐 그런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안보 이런 얘기를 해서 미국 형님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의 밥그릇을 가져간다고 봐도 이해가 돼요.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두시고 미국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2,8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좀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형님들이 천주국답게 화끈하게 질러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크게 한 방 먹은 거죠. 좀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최대 피해자인데 여기에서 큰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뭐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리쇼링 정책을 좀 제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기사 껴가지고 여기 한국 기업 34곳도 미국 현지에 만들기로 했다. 왜? 이게 여기 현대차, 뭐 삼성 반도체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여기서 안 만들고 3만 5천 개를 미국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되게 씁쓸한 얘기죠. 미국적 공동 소유자 불가피한 혜택이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라고 이제 칼럼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거는 별거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면접용으로 공격적인 리쇼링 정책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못 돌아온다. 특히 첨단, 뭐 IT, 뭐 소재, 장비, 부품, 뭐 이런 식의 좀 뭐 글로벌한 경쟁력이 일부 있는 것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스마트 팩토리, R&D 지원 관련돼서
또 아까 우수 인력 양성 지원 등등등 뭐 이런 걸 하는 것이죠. 그 반도체과를 만드는 문제 그 성황영역 제가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반도체과 만들고 뭐 하는 것들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거를 좀 따라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요거 원조는 미국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학과 만들려고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요거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뭐이 정책을 알 필요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지만 보조금, 세금, 노동입지 규제 완화 이제 요게 핵심이고 요게 대책.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렇게 맞춤형 지원책이 그다음에 핵심이고 맞춤형 지원책. 예. 맞춤형 지원책. 예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런 게 예시다 정도 보시고 그 외에 신경 쓸게 연구개발 지원, 투자. 미국이 좀 그러하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과 만드는 것, 육성하고 하는 것, 뭐 교육부랑 대학이랑 뭐 등등등, 그 중학교, 고등학교, 예, 기술계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문 인력 양성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박사나 학사 과정, 뭐 서울만이나 지방대학들을 빡빡 늘려주는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요거 이제 연결되는 얘기가 바로 다 이렇게 물려 있는 얘기다 정도로 정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좀 간단하게 10분 만에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좀 10분 만에 할 재주는 없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육상 활성화 방안인데 요거 가진 약간의 특징이 좀 있으니까요. 또 기존 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기존 제도가 있는데 좀 실효성을 높일 방안 뭐 이 정도로 해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음직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외에 다른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 편이나 스타트업 편에서 보셨던 그런 육상 활성화 방안들 좀 툴들을 갖다가 조금 더 돌려막아서 끼워 넣으시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맞춤한 것들은 맞춤한 대로 좀 가고요. 밑자락으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툴과 케이스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갖다 붙이기를 좀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또 연결돼서 제가 상황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반도체학과 예, 그 증설 문제, 상황형 문제도 좀 같이 좀 껴가지고 좀 봐주시면 뭐 서로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연결해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0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17분까지 가버린 PT윤이었습니다.